반갑습니다. 1211년 6월 14일 일요 정렬교회를 시작합니다. 교무님으로 입점 기도 입점을 합니다. 평균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천지 하강지위 부모 하강지위 동포 운강지위 법률 운강지위 노이 집합하는 여러분 덕 6월에 저희 원남교당 교도들은 법회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상가 법신불 사왕전에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좋고 낮은 모든 때 한결같이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은혜 충만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세상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세상이라 하시며 지은 보은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중에도 사람은 반드시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자리이타의 자리이타로 삶의 근본을 삼게 하셨나이다. 늘 사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일당하는 나의 속부터 앞세우고 때로는 깊은 원망심을 내기도 하나이다. 하오니 소태산 스승님의 가르침을 아로새겨 일당하면 공평한 지의 잣대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아서 정의를 실천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돕고 공급하며 살아가는 동포를 깊이 체감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단에서 도반들과 직장에서 상하 동료들과 주고받는 모든 곳에서 서로 도우며 공급하는 자리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굽어 살피시어 미움과 대립은 사라지고 화합과 상생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탐욕과 증오에서 벗어나 서로를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평화의 세상이 열리도록 미련을 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상생의 언어
원남교당 6단 김민희입니다. 저는 교당 활동으로는 일요일 법회에 참석을 하고 수요일은 수요성방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토요일 마음산책에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 비교적 교당에 자주 오가는 교도입니다. 교당에 오가는 시간만과 횟수만큼 마음 공부가 잘 되어서 신신이 원만하고 잘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리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대종령 제3수행품 1장 대종사님께서 대종하고 또 대종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을 새기면서 언어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겨를이 없이 방어막이 사라지고 화만 나는 때가 많습니다. 원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생활 속 경계에서 마음자림을 느꼈던 작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고프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요가 경전에 미타하라가 떠오릅니다. 미타하라는 위를 가득 채우지 않도록 음식으로 2분의 1, 물로 3분의 1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두라는 절제와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더 먹고 싶지만 적당한 시점에 수저를 내려놓는 것, 더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마음 공부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미타하라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인 것 같아요. 몸의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만 욕심이나 습관을 알아차리고 적당한 자리에서 멈추는 힘은 작은 순간의 선택과 연습이 쌓여야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마음의 힘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에 관련된 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던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날 멈춰버린 적이 있었어요.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했는데 어쩌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저절로 삭제되어 없어져야 할 임시 파일들이 삭제되지 못했고 가득 쌓여서 작동이 안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일을 못하게 되고 번거로워서 수동으로 파일 삭제를 하면 가능하다고 삭제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러 번 해도 삭제가 하나도 안 되었고 컴퓨터도 작동을 안 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다시 점검해보니 컴퓨터에 여유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삭제를 할 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삭제를 해야 구동할 힘이 생기는데 그 삭제를 하려면 그런 힘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컴퓨터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니 파일을 아주 작은 것부터 몇 개씩 지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드디어 여유 공간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삭제가 더 많이 되었고 작동을 하게 된 일이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버리고 비우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해낼 힘을 매일 키워놔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고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약에 대한 것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어려울 때 저도 애용을 하는 이면제가 있어요. 먹고 조금 있으면 쉽게 잠들게 해주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가까운 한의사의 말을 믿고 요즘 자주服用하는 한방 성분의 알약입니다. 어느 날 그 약의 성분을 알게 되었는데 잠드는데 힘을 빼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필요한 힘을 주는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은 아이처럼 너무 신박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에 들게 해주는 약이 오히려 필요한 힘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힘이 있어야 힘을 뺄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힘을 빼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잘 자야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야 잘 잘 수 있다는 것도 세상 신기했고요. 두 힘이 다르긴 하겠으나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자율신경도 몸에 힘이 있어야 조절이 잘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을 통해 그런 이치를 알게 되니 우주의 질서와 인과의 이치도 잘 이해되는 것 같았고 순리에 맞게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비우기 위해 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힘을 빼기 위해서도 그럴 힘이 필요하고 마음 공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고 살피고 멈추는 공부도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임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힘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며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무시선의 삶이 이어질 때 커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윤문영 공부와 일문서는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소중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무시선 공부를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로운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식사약을 소재로 말씀해 주셨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고 뇌사 넘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에 적절한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가 보겠습니다. 선가 제58장 임자로사 오는 정도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알고 가는데 먼저 나의 사랑도 없고 불성도 공포도 들어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지 그러면 누가 살지 못할 것은 다 그럴 것이다. 만일 공포에 용기 없이 공포에 의지가 없이 공포에 공포에 젖은 사람은 그것이 큰 내가 공포에 있으므로 그래도 이 세상은 사람 세상에 기대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사람을 그 하나님 지도자에서 벗어나며 각자의 속으로 소중한 물질에서 돌아가야 저희 중에서 서로 오히려 호흡이 준산 최종 공교와 교훈을 모시고 설법입니다. 반갑습니다. 덮에 오실 때 바쁜 일상을 지나고 덮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덮에 오실 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진리를 마주하고 또 진리의 소식을 듣고 위해서 오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남교장 대법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분들이 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교모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24시간을 보고 꽤 바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별로 할 일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꼭 그 말을 해요. 이제 할 일이 없네. 지금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제가 속으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네. 이거 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없죠. 마음가짐과 그렇게 해도.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번 주 목회 때도 제가 그냥 유념 한 것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일생에 해야 될 한 건을 벌써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한 건 하셨습니까? 사시면서 우리 양 변호사는 최근에 한 건 했죠, 그렇죠? 변호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한 건 하고 싶고 있는데 가장 큰 한 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 건 했냐면 이생에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대종사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종사님 그 문화에 들어서 이렇게 점수시를 한 것이 이 생에 저는 한 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 번은 없어요. 다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한 번 하세요. 확실히 한 번 하시면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다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잘한 근심이 많다, 천만경객들이 힘들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건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회가 자주 있는 것 같아도 제 입장에서 보면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요. 정전의 내용이 많고 대종경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대제 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 천지운동하고 부모운동 했었어요. 오늘은 동포원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은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하게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포은에 대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금수라는 거는 날짐승, 이 기어다니는 짐승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풀과 나무도 없는 거지요.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마울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보다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자체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시고 처처부상 부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는데 여기에 가슴이 쿵 하고 울리지 않은 거예요. 은혜하고 나무는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흔한 밥 한 공기를 먹다가 눈물이 한번 핑 도셔야 돼요. 그러실 때 있으시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핑 돌 때 있으시죠? 눈 감으면 좀 그 마음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 체험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창경궁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창경궁을 자주 갑니다. 어제 창경궁 산책을 했는데 꽤 여러 번 제가 창경궁을 갔는데 그 문구는 처음 봤어요. 이 창경궁으로 넘어가는 계단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창경궁에도 그 도토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여자 교수님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 많이 주우시죠? 안 주우세요? 도토리, 다람쥐 생각해서? 다람쥐 생각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동포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같은 끝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우주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큰 자궁 끝에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뭐라고 했냐면 표현을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동기간이다 그래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동기예요. 같을 동자에 기운기자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뭐예요? 동포를
이거를 정산정 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기영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대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동기간이다, 동포다. 거기서부터 자각을 해야 왜 대종사님이 동포를 내주셨는가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음의 키워드라고 이 열쇠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나오는데 뭐예요? 맞춰보세요. 그 정전에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개념이 동포원에서는 자리입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당신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서로 이렇고 그거를 핵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지혜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살다 보면 그 답으로 향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저 중동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몇 명이 죽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쟁이에요? 반대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다치고 피 흘리고 상대방도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괜히 불종 외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반대말이긴 한데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인심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동포원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지혜로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결정이 그런 은혜로운 결정인지를 꼭 멈춰서 생각해봐요. 유산이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어때요? 위태로워요. 동기간의 우애가 깨지기 쉬워요. 왜? 몇 대 몇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정상속을 하는데 막내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부모는 아니 장남은 살만해. 그런데 꼭 형이 법정상속물을 다 가져간다고 해. 막내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형은 못됐다. 내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유산상속할 때 꼭 그렇게 법정집 고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섭섭한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분배하다가 그런 갈등이 생기죠. 이 법회 때 이런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카페 영화 같은 거 있어요. 범죄 흉악한 범죄인들을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툭툭이 패니까 보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시원하게 한데 또 우리 어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시원하게 생각하시면 업을 짓는 거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버스에서 그 마중도 형사를 마주쳐요. 둘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인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 형사한테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냐면 이 젊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대5로 남자. 5대5로 남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들 대답을 해주세요. 아, 영화를 나만 봤나? 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타님 누가 5냐? 5대5로 나눠서 그랬는데 누가 5냐 이렇게 네 말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흠씬 출격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잡아요. 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5대5로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저랑 싸우지 않으면 되니까. 5대5가 아니에요. 진리 따라 해야지 5대5로 하시면 안 돼. 오늘 조태산 대종사님과 대학로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샀는데 같이 먹어요. 조태산 대종사님이랑. 몇 대 몇을 먹어요? 5대5? 대종사님하고 나고 시타운님하고 3명이면 333?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조각만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조각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는지 우리 시판님처럼 한쪽도 다 못 드시는 분이 계신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피자 드실 때 어떤 생각 하시는데요? 대종사님이랑 내가 피자를 먹으면 누가 오냐? 대종사님 몇 쪽이고 나는 몇 쪽이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내가 5냐, 내가 3이냐, 내가 10이냐 이거를 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취사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이타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로운 삶이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한 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 것만 그 자존심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나와주지 않아요.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25 전쟁 난리통에도 부자들이 다 피해를 입을 때 늘 평소에 구휼,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늘 진심으로 100%또 부자들은 뭐야?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냥 부자가 우리들 고혈을 쥐어짰던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고혈을 위해서 늘 함께 나눠주고 100% 사는 거잖아. 그런 거죠. 장사를 해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이익이 난다.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생각해. 나라도 그래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히토류는 있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는 히토를 안 준다.
나는 반도체를 안 해. 나는 무기를 안 판다. 무슨 애들끼리 싸우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도학과 과학이 이렇게 잘 조화된 참문명 세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초월되지 않을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자리 이타여야 해요? 이 자타가 둘인데 왜 양쪽을 똑같이 이롭게 해요?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불교는 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동기간에 재산 갖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동기간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그거를 아웅다웅해서 가르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 원래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제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동포원을 잘 실천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뭘 해요? 사랑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몇 번 쓰셨어요. 흔치 않은데 여기 사랑.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한다. 사이가 좋아.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한다고 표현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서 사랑, 친목, 상통, 평화. 그래서 이상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포원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터 자세히 하도록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열을 하면 싸운다고 했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하는 게 아니라 형극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져. 사회와 사회끼리도 상통하는 게 아니라 반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나요. 그리고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아직 우리들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리 이타라는 말은 대개는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에 반대는 뭐죠? 이타적이다 그러잖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묘하게 대종사님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리 이타. 그런데 그래. 나도 이러고 너도 이러면 좋지. 좋죠. 제가 여쭤볼게요. 이 빵을 먹는 게 나한테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요? 이로워요? 뭔 빵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이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교 속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해도 대종사님 말씀 설교 안 해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그쵸?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부 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과 이치를 요당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온갖 정성을 하지만 그 온갖 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잖아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 이치를 알아야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시려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론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마음 공부로 아까 교육 실천담 하셨지만 마음 공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 길이 내 눈에 띄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한다고 갔지만 이 길이 꽃길처럼 보이지만 이 꽃길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길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일상생활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신신작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또 내 가족한테 이로운 것인지 상대방한테 이로운 것인지가 결코 쉽지 않다. 깊게 들여다봐야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총부에서 잠깐 방을 떠나실 때 그 문갑에 자물쇠를 꼭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대종사님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사람이. 그쵸? 아니 이 주세님께서 그 문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다고 그렇게 꼭 외출할 때마다 문갑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우셔요. 그 방에 제가 있었으면 뭐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대종사님이 초정풍경을 저렇게 못 믿어가지고 문갑에다가 자물쇠를 저렇게 매번 채우시는 거야. 이게 지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종령 70편 17장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신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셨어.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중산 부회장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참 대단들 하시다. 아니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청구에 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꼬박꼬박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종사님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 이거는 좀 받지 맙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냥 천하를 주력해라 하는 법문을 하시다가도 장수도 꼭꼭 지어주시고 밥값도 꼭꼭 해서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시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불법 연구라는 연구회라는 이런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방어공사 할 때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부호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냥 형편이면 그냥 줘버리자.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그 엄동산안에 스페인 독감을 뚫고 그 어려운 방어공사를 했는데 놀 때는 뭐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노시는 거예요. 그 피자를 드실 때 어떨 땐 반쪽까지 계산하시다가 어떨 땐 뭐예요? 한 판 다 주어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분 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럴만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리이탈하고 하는 것이 이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대5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대와 나 사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상대방도 가장 좋고 최종 풍규모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이탈의 길은 뭐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피곤하면 그냥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은혜 세상입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부처님은 이미 오셔 계시죠. 주셉을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감사 부호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드실 때마다 대종사님 생각하시고 자리이탈도 생각하시고 5대5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산 주문기금은 설법 나왔습니다. 공포 세미나에서 국산 신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 순서이자 후보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협회를 동원한 행사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몸을 보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계신 경산 황원적 교수님이 열린마당에 들려주셨습니다. 솔타원 황덕규 교민과 의원으로 딸과 사이를 원하는 교단에 연도한 이후 행사나 협회설교, 교리 실천단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본 이유는 역사 기록이고 교화 보조입니다. 2009년 6월 교리대학 공대강좌에서 전산 선생님이 강한이한 것을 촬영하여 올린 유튜브 영상은 현재 조회수가 11,570회이며 좋아요는 191번입니다. 설법이나 강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과 교감과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 눈, 귀, 마음을 사용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우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이 원상을 눈, 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로시 같은 이론상 보고를 제대로 실천하는 데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은 가리에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으면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을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라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할 때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당에 새롭게 오신 분들 영상을 생각하고요.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현성 교수님 동생 홍현성 원가 정죄를 맞이하여 공양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12시 반의 대각전에서 송희수 위원과 정재식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2시에 마음 산책이 우리 다운님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다운 이면종 교도님께 참가하실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또 다른 지인 초청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싱잉볼 영상도 하고 차와 담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죠. 21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 박은지 대표님을 비롯한 10분의 입소식도 있고 그날은 우리 고난교단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우리 허영 카운터 테너가 교무님과 함께 콘서트도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그 카운터 테너 목소리 듣는 게 이게 흔치 않은 기회니까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도 함께 모셔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활불 전날에가 22일 날이고요. 그 다음 주 28일에는 엄마상당국 법의특별을 올려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 불사는 우리 안한선 교수님인데 영모실에 영이 동원하실 분들은 중산한 배영봉 교수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건강대학 한방병원에서 홍보차 저희 교단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잠깐 모셔서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라도 익산에 있는 건강대학교 한방병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주 서식교단으로 받았었는데 가는 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는 저희 귀찮게 있는데 저희가 요즘 최근에 대장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장암 검사를 하는 방식이 전에 집에서 이제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키트지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한번 해보시면 정확도가 99%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는 방법은 키트지라서 대변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대변물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 지나면 이 뒤에 보시면 색깔이 안 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대장에 용종이나 선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체하시고 가서 이제 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만 당부의 말씀은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져가지고 헹궈서 다시 쓰지 마시고 그냥 물을 내리셔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이슈가 돌연사입니다. 갑자기 죽는 돌연사이기 때문에
하시고요. 이제 도련사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렇게 혈관 속에 찌꺼기가 혈전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생깁니다. 우리 도도인들 안 생기는 분들이 없어요. 간에서 만든 찌꺼기여서 이게 많은 사람은 고지혈혈압 당뇨로 이어지면서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이거 녹일 때 먹는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 녹일 때 가장 강력한 혈전 용액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또입니다. 우리 청국장 드셔보셨잖아요. 청국장은 끓이니까 균이 다 죽는데 이 나또의 끈끈한 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혈전 용액제입니다. 얘가 목숨에 들어가면 이 찌꺼기를 싹 씹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일 오래 사는 게 나또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먹기가 힘들고 그리고 먹을 때 좀 맛이 없고 하니까 이걸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원대병원에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라고 씹어 먹는 알약처럼 이걸 나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타블렛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오전에 도할, 자기 도할, 내알에 드시는 천연 유산균입니다. 국산콩을 썼고 환자들이 먹어볼 임상이 다소 존재하고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 선생님들도 저희 거를 많이 먹는데 맨날 드시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드시고 혈관이 이제 깨끗하게 되면은 효과가 3년, 5년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지는 게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손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관절에 굉장히 좋은 소염제가 돼서 콘드로이친을 안 드셔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얘는 미세혈관 씻어주기 때문에 눈이 번쩍해서 이제 시야를 뚜렷하게 만들고요. 발바닥에 각질도 없어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증상 생기는데 그 네이버나 쿠팡 보면 저렴한 제품들이나 제약회사 제품들은 일본 콩을 쓰기 때문에 방사능이 있지만 국산 콩을 써서 안전하고요. 오전에도 할, 저녁에도 할 3개월 먹고 5년 정도 쉬었다 먹는데 나가실 때 이 대장 키트지는 무료로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원광제병원에 나또를 한번 드셔보겠다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50% 할인해가지고 한 달에 저희가 6만 원씩 뭐 12번 나눠내가지고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는 맛을 나가실 때 씹어서 한번 드셔보시고 뭐 선별적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법문 감사히 잘 들었고요. 우리 교수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 6월 14일 1호 정례 목회를 마치겠습니다.